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리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미국에 다녀오셨는데 제가 앉아서 가만히 들으니까 원래 이제 승산 종사님 자녀가 이렇게 6명이네요. 그죠? 세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인연들 보니까 전무 출신이 3명, 또 제가가 3명인데 한 분은 또 기간제 했으니까 딱 중간쯤 되죠. 3.5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제가 3명 중에서 우리 해타오님이 제일 큰 역할을 하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큰 역할이라는 게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100억씩 뭐 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것보다는 그거는 뭐 여건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 언니가 또는 뭐 오빠가 하는 그런 일을 미국에 처음 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전에도 가셨잖아요. 그래갖고 그 합력을 한다는 게 그 언니가 아마 엄청 힘이 될 것 같아요. 응? 그래도 내 이 동생이 이렇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뭐 특성에 뭐 고맙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아마 느껴지는 그런 거죠. 이 가족이라는 게 그 합력을 이렇게 먼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합력을 하는 가정이 있고, 있으면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는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빠가 오면 우리 아빠 왔으니까 반갑다고 맞아줘야 되는데 아빠 오면은 도망가 버립니다. 옛날 군대 가면 대대장 오면 어때? 우리 대대장님 오셨네 하는 게 아니라 멀리 집 차 오면은 이따가 잽싸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대대장님도 와보면 좋은 얘기는 안 해요. 절대 잘못한 거 지적만 하니까 아예 안 만나는 게 상책이지. 그죠? 가족에서도 아마 자녀들이 도망가는 것은 계속 지적질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안 만나는 게 서로 피차 좋다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 해타오님 식구들은 그 가족이 이렇게 합력하는 그런 가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도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가는데, 그러면 우리 집 애들 이제 딸 둘이 다 스케줄을 다 조정해요. 아빠가 오면 모든 그런 약속 이런 거 다 취소하고 아빠 있는 동안에는 스케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애는 고창에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시간이 안 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봐야 되는데 제가 주로 이제 일요일 날 가는 경우는 오히려 어쩌다고 이제 평일 날 가면 갔다가 이제 다시 저녁에 그날은 이제 모이죠. 내가 그 모이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환영을 해주면 그냥 다음에는 고맙다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얘기를 저도 안 합니다. 그러지만 그게 그 마음속에 늘 든든하고 힘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출가한 오빠는 저하고 동기고, 같이 또 출가도 편입도 같이 동기니까 아주 각별한 사이고, 또 위에 그 병원에 있던 오빠하고도 뭐 이렇게 도움도 되고, 그러고 보니까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승사님 대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훈련을 이제 거기서 만덕산 훈련원에서 그때 거의 한 2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어쨌든 승사님께서 향어는 견성했구나, 견성인가를 승사님은 해주셨어요. 어쨌든 그때 제가 이제 그 훈련은 대학교 20몇 살이요? 그게 7
그 정도 때 어쨌든 그 공부에 큰 변화가 큰 깨침이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래도 이제 우리 일산교당에 오니까 또 해타원님 우리 교당 교도라서 이렇게 저렇게 인연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어머니도 또 제가 잘 알죠. 어머니는 또 학교 앞에서 옛날 그 식당을 하셨을 때 정말 솜씨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얼굴도 참 또 예쁘시잖아요. 우리 그 얼굴이 궁금하시면 해타원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싱크로율이 아마 99.9% 정도 될 것 같아요.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닮은 중에서도 정말 닮은, 또 이모도 똑같이 생겼어요. 아마 세 분 있으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솜씨가 정말 다 좋으셔가지고 그랬더니 그 언니가 또 그걸 또 배워가지고 또 교화 사업을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자기가 마음 공부든 뭐든지 자기가 해놓으면 내가 이 생에 이거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게 다 유전됩니다. 김치 만드는 이게 무슨 안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솜씨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뭐를 익혀 놓으면 이 세포와 세포끼리 같은 세포끼리는 감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나무를 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무 심어가지고 내 대에 그 성과를 보려고 한다고 그러면 나무 안 심죠. 그죠? 속성수 빼놓고는, 속성수는 별로 돈 되나요? 좀 어느 정도 장성의 편백나무 같은 거 심으면 몇십 년을 보고 하는 건데 자기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또 이 대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신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도 이거 했다고 당장 표시 안 난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 유전자 세포에 다 있고 자녀들 또 그 밑에까지 다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이 허공에 다 스며듭니다. 그게 참 놀라운 이치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애들 태어나서 새로 지금 태어나는 애들 그 유전자에 어떻게 뭐가 없을 것 같은데 다 전달이 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어린이 젊은 청소년들은 엄청 덩치가 좋아요. 키가 엄청 커요. 요새 엘리베이터 타면 대개 애들은 다 80, 그냥 보통은 평균이 한 80대는 느낌이에요. 다 이렇게 쳐다봐야 돼.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이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좀 작고 중국, 한국, 일본도 옛날에는 다 우리나라 사람도 작았잖아요. 근데 한 몇십 년 사이에 키가 그렇게 커졌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은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 아시죠? 제가 그래서 틀어드릴까 하다가 좀 번거로워서 어저께 그 카톡에 그 2가지 버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인과 촌장이 부른 원곡하고 조성무가 이제 리메이크한 곡이 있는데 조성무가 부른 게 더 좀 감성이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 가사가 곡은 모르겠고 이 가사가 참 음미해 보면 이거 정말 내 모습이네.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그 자각이 들면 참 큰 소득이죠. 그래서 주보를 보십시오. 내 안에 가시를 보았는가? 내 안에 가시를 보았는가? 내 안에 가시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지만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좀 객관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좀 무던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기 성격이 그래도 이 정도면 난 괜찮지 않아? 그리고 무던해. 그리고 내가 기준이야.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응? 아니, 나만큼만 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가 보는 후하게 점수를 준 자기고, 남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MMPI인가 출가하려면 하는 조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사감님이 이제 부르더니 MMPI 검사를 했는데, 내가 성직자로서 가장 좋은 성격에 좋은 원만한 그리고 아주 적합한 그걸로 나왔다고 엄청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내가 원래 성격이 좋지. 응? 응? 근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까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몰랐는데, 우리 딸들이 이제 크면서 이제 딸들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딸들이 내가 성격이 MBTI 나는 F다 그랬더니 아니래. 절대 F 아니래. 아빠는 T래. 응? F는 감정형이고 T는 이 사고형이에요. 그러니까 T라는 게 좋기도 하지만 까칠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기준이 많다는 거예요. 틀이 많아. 내 틀과 기준이 있어서 그 틀과 기준을 벗어나면 이제 용납을 못 하는 거죠. 뭐 지적질을 한다든가 뭐 혼내든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족 자녀들이니까 이제 또 더 이제 그런 면이 나타났겠죠. 그러긴 하지만 그렇구나. 이거 내가 볼 때는 뭐 원만하고 무던하니 괜찮다고 한 건데, 남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했는데 아이고 그렇지도 않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하는 요 자각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게 전에는 절대적인 이 틀이 벗어나면 안 되고 이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틀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 갑자기 틀이 사라지면 다 허공이 되는 거죠. 이 허공에 틀이 있습니까? 허공에 색이 모양이 있어요? 이름도 없잖아요. 형상도 없고, 뭐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이 허공에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고,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 자리. 이 자리를 우리는 마음속에 딱 표준을 딱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군을 거기에 바탕에서 활용해 쓰자는 게 제가 늘 강조하는 모든 우리 이 설교에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듣다 보면 이제 알아지는 때가 있겠죠. 이원상 텅 빈 자리가 일원상 서문에서 언어도 안에 입정처이고, 육군을 잘 활용하는 것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이고, 언어도 안에 입정처에 간 것을 일원의 체성을 얻었다고 그러고,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얻은 것을 일원의 위력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불치품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냐, 대종사님께서 우주의 진리를 잡아서,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잡아서 인간의 육군 동작에 들러쓰여서 활용하는 사람이 천인이요 하늘사람이요 성인이요 성스러운 사람이요 부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다 하나로 이렇게 통해지죠. 자, 이것을 딱 염두에 두고 알았다고 해서 뭐 바로 행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표준으로 삼고 제가 계속 여기에 바탕에서 다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설교가 들을만해지는 것이죠. 자, 주보에 보면 나는 가시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러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사실은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참 나가 아니죠. 그냥 육신의 나예요. 근데 그 안에 또 그 안에 나라는 건 뭡니까? 뭐 다중인격자들은 실제로 여러 인격들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다양한 내 모습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착하고 어떤 때는 정말 악하고 능선능악이요. 어떤 때는 굉장히 너그럽고 어떤 때는 너무 잔인하고 어떤 때는 무자비하고 어떤 때는 자비해요. 내 모습도 여러 모습이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하루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러니 뭐 계속 바뀌니까 그 같이 사는 관계에 있어서는 어때요? 어디다가 맞출 거예요? 변덕이 뭐 팥죽 끓듯이 팥죽이 끓으면 막 팍팍팍팍 하나 보죠. 계속 손을 막 엎었다 뒤집었다 하면 어디다가 표준을 맞출 거냐고. 기준을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쉴 곳이 없어. 어느 장단에 춤을 출 거예요? 국거리 장단에 춤을 출 거예요. 갑자기 뭐 자진머리를 하면은 막 바뀔 거 아니? 뭐 라틴 댄서 요새 보면 뭐 갑자기 뭐 탱고를 하다가 뭐 엄청 뭐 5가지 하는데 참 잘하대. 갑자기 바뀌면 막 정신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틀이 유지가 돼야지. 또 내 속엔 헛된 바람들이, 헛된 바람, 이건 이기심이죠. 자기중심적이요. 그리고 뭐 일확천금을 노린다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사는 사람들, 같이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좌불난석이요. 앉아도 이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이란 말이에요. 가시방석에 있고 싶은 사람 있나요? 앉으면 찔리면 아타거우면서 다 일어납니다. 도망가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또는 뭐 업인으로 인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아. 생각 중에서 하고 있는 생각이 원래 인간 세계는 고락이 반반이라 긍정 부정이 반반이어야 되는데 이게 5대5가 아니고 6대4, 7대3, 8대2, 9대1, 10대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상대의 쉴 자리를 뺏겠죠. 또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요. 마찬가지죠. 어둠이 있으면 시간이 흐르고 점점 깊어지면 슬픔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시나무 하나가 아니라 가시나무 숲과 같아. 그냥 가시나무로 이루어진 숲이에요. 이쪽 나무도 가시나무, 저쪽 나무도 가시나무. 그래서 이 정신 수양에서 보면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과 슬픔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의 염세증도 나. 스스로 포기해. 스스로 자기를 던져버리는 염세증도 나고, 또 신경쇠약자가 되죠. 너무 막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신경쇠약자도 되고, 또 실진자도 되고, 극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생긴다고 정신수양의 요지에서 대흥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그래도 어떻게 뭐 떠날 수 없으면 가까이 여긴 너무 먼 당신이요. 한자로는 경원한다고 그러죠. 공경할 경자, 멀언자. 존경은 하지만 가까이 여기는 싫어. 자, 두 번째,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그 다음 가사입니다. 바람만 불면 금의 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곳 없네. 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요. 그 가시나무에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바람이 불면 어떻겠습니까? 그 나무의 가시가 달린 가지들끼리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부대끼니까 그냥 서로 가시를 서로 찔러대는 형국이죠. 그게 그 메마른 가지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그 어린 새들이 나하고 같이 있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쉬려고 하면 나뭇가지에 앉아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왔어. 근데 앉아보니까 가시가 있네. 그럼 어린 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에 찔려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가시방석에 앉으면 누가 그 가시방석에 앉으려고 하겠습니까? 바람만 불면, 경계만 생기면 외롭고 또 괴로워요. 외롭죠. 다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안 해. 외롭고 또 그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되겠어요? 주위에 합력이 없으면 미물에게도 해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원방생활을 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죠. 기쁜 노래를 부르던 날보다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기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슬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타입입니까? 저는 슬픈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80년대 배경규에 사랑인 줄 알았지만 뭐 헤어질 줄 몰랐어요. 나 이렇게 슬픈 노래를 간직할 줄 몰랐어요. 그 노래가 제가 1980년인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감성이 제일 아주 풍부할 때인 것 같아요. 광화문 앞을 지나가는데 그 레코드사에서 그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막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이 소름이 딱 끼쳤어요. 응? 사랑인 줄은 알았지만 헤어질 줄 몰랐었네. 나 이렇게도 슬픈 노래를 간직할 줄 몰랐어요. 뭐 이런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도 어제 기억이 나네요. 그때 하도 강렬했던 모양이에요. 그 내 마음의 고향을 따라 병든 가슴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게 이 가시나무하고 비슷한 맥락이 아마 가시나무 이 하덕규가 그 노래 듣고 아마 이 노래를 작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뭐 제 생각이지만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람만 불면 경계만 생기면 외롭고 또 괴로워. 많이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외롭죠. 외로우면은 항상 뭡니까? 외롭고 괴로우면 나를 돌아봅니까? 아이고 이 나쁜 놈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항상 남 탓을 하죠. 외롭고 괴로운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다 너 때문이야. 이 세상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진짜 안 도와줘. 응?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살아가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요. 자, 외롭고 괴로울 때, 그 외롭고 괴로운 게 상대 때문, 환경 때문이 아니었구나. 내 안에 가시였구나. 내 안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가시가 분별성과 주착심이죠. 뭐든지 나누어 보려고 하고, 네 편, 내 편. 내 편 아니면 다 꽃표 하는데, 아는 사람 보니까 꽃표 아닌 사람이 드문해. 10명 해봤더니 9명은 꽃표고 1명도 꽃표도 됐다가 아마 0표도 돼가 그러죠. 응? 왔다 갔다 해. 진짜 내 편은 100명 하면 한 명이나 2명 있을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내 편이 있기를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이죠. 응? 남편은 싫어. 그럼 이상하네. 남편은 이게 안 이상하죠. 그러면 이제 괴로운 겁니다. 자, 그리고 가시는 우리말로 하면 분별성과 주착심이에요. 나누려는 성질,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려는 마음이 주착심입니다. 어떻게 이미 일어난 일은 어때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떻습니까? 엎질러진 물을 엎질러지기 이전으로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엎질러진 상태에서 그러면 수습을 해야죠. 이미 엎질러서 한 것은, 거둘 수 있는 것은 뭐 물이 아니면 뭐 물건이라면 더럽지 않은 부분은 하든가,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내야지. 왜 이것을 엎질렀냐고 원인을 따지고 누구를 따지고 그 사람을 이래가지고는 뭐 그 물도 엎지르고 그 사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 다 아시는 얘기예요. 뭐 제가 뭐 새삼스럽게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래야 돼. 사람은 이래야 돼. 교무님은 이래야 돼. 교도는 이래야 돼. 자식은 이래야 돼. 부모는 이래야 돼. 스승은 이래야 돼. 그런 그 생각에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냥 그래도 돼. 자, 또 이러면 안 돼. 돼요. 뭐 안 돼서 큰일 날 일이 있습니까? 자, 또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지난번에 여기 지나가 보니까 강아지한테, 그 강아지가 이리 와, 뭐라니까 이놈이 안 와. 이리 오라니까 안 와. 빨리 와. 그러니까 그놈이 안 와. 안 오니까 그 여자애가 턱 앉더니 너 오늘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제가 보니까 걔는 아무 소리도,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 아마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뭔 개소리야. 그렇게.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개가 아니라 사람한테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또 내 편 가리지 마십시오. 그냥 내 편 아니면 어때? 남편이어도 남편이잖아. 자, 그러면 경계가 올 때마다 외롭고 괴로우니까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 그리고 내 가시를 떼내면 돼요. 가시나무는 스스로 못 떼겠지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분별주착이라는 가시를 떼면 됩니다. 그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얘기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죠. 우리 제일 쉬운 말로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열반전후 역생길 인도하는 법설, 문양어 영가시여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소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정신을. 그럼 정신을 차리는 게 뭐예요? 정신을 차리려면 밥상 차리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밥상 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밥상 차려라 그러면 뭐 해요? 냉장고에 반찬 꺼내고 뭐 국 끓이고 밥해서 밥하고 반찬을 딱 놓아서 이제 숟가락 젓가락 넣어서 밥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밥상 차리는 거죠. 그걸 밥상 차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밥 다 먹으면 어때? 다시 원위치 흔적이 없어져요.
자, 우리 정신 차리는 건 뭐예요? 우리 몸이 밥이요. 그다음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반찬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딱 밥상을 차리면 딱 갖춰져야 밥상 차리듯이 몸과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몸은 항상 여기에 있잖아요. 몸은 어떻게 뭐 시공의 제약을 받으니까 이 떠도는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으면, 마음과 몸이 같이 있으면 이게 밥상이 차려듯이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 마음이 바깥으로 막 딴 생각 뭐 하고 있다가 지금 듣고 있는 여기로 돌아오면 이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 소리가 들리죠. 그게 정신이고 자성이고 성품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딱 한 자리에 같이 갖춰져 있을 때 그때 일심이 되는 거죠. 자, 내가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것을 자기가 가시가 있어가지고 어린 새들이 날아와서 가시에 찔려 날아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해. 그 한 번 보는 게 중요해. 그 한 번 보는 게 70%입니다. 그 힘을 얻어야 돼. 아, 내가 그러고 있구나. 내가 내 꼬라지가 이러고 있구나. 내가 이 가시에 찔려서 사람들을 날아가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 제 경험으로는 70%는 사라지더라고. 100% 사라진다고 하려고 그랬더니 100%는 안 사라졌어요. 보면 뭐가 남아 있어. 그 30%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30%는 그 근본자리를 이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본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원상의 자리, 아까 얘기한 자성, 그것을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된 것을 한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 마음. 거기에 맡겨두면 사라집니다. 이 원상의 바탕에서 잘 보고, 잘 봐야 돼요. 자기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를 잘 들으세요. 날아가는 새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가요. 겉으로는 안 할더라도 속으로 하는 말을 잘 듣고, 또 냄새를 잘 맡고,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분위기 파악하는 것도 냄새 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먹고 말하고 잘 움직이고 잘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는 거죠. 자, 기준은 늘 육근이요, 몸이요. 몸은 자기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때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 몸은 여기다 놔두고 지금 여기에 마음이 미국에 가 있으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미국 가 있으면 정신이 나간 거죠. 나갔던 정신이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내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안이비설신 중에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생각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안이비설신 감각을 일깨워주면 생각은 저절로 사라져.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많이 드렸어요. 자, 지금 제 소리를 잘 들어. 그리고 잘 봐.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듣고 그러면 이목이 총명해지죠. 눈과 귀가 총명해져. 그리고 이 분위기를 잘 느껴져. 이것은 이 현장의 분위기를 할 때 확실히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 보면 이목은 되는데 이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현장 직관하는 게 그래서 좋은 거죠. 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먹고 입으로 하는 것은 지금 입으로는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음식을 밥을 먹을 때 이때가 육근을 활용해 쓰기 참 좋은 때잖아요. 음식을 잘 보고 또 음식 씹을 때 소리를 듣고 그 냄새를 맡고 먹고 맛있다고 생각하고 이 육근이 총동원되는 때가 먹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것을 좋아하죠. 물론 이 장이 줄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먹으면서 그걸 공부로 승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잘 못합니다. 왜? 빨리 먹으려고 그래. 빨리만 조금만 느리게 해가 슬로우 해놓으면서 그 먹는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감각을 이렇게 개발하는 시간으로 삼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생각만 하던 게 먹는 시간이 의외로 많아요. 자, 그러면 공부 안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시선이죠.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거. 분별성과 죽삭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로 돌아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엉덩이에 그 의자 이 붙는 느낌 있죠?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느낌 느껴보면 그 순간에 생각이 사라지죠. 두 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소리를 이렇게 들은 거를 진짜 이렇게 느껴주면 생각은 못 끼어들지 않습니다. 자, 옷이 옷깃이 목덜미에 이렇게 닿는 느낌이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지죠? 그러면 그 순간이 정신이 차려지는 것이고 그 순간이 자기의 자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불도 하고 자선도 하고 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고 여러 가지 대형사님께서 다양한 표현을 수행편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놓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을 저는 대중 잡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늘 거길 놓치지 않아야 돼요. 조금만 놓치면 잊어버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대중 잡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를 다 빼고 다음에는 이제 만나면 새들이 막 모여들겠죠. 가시가 없으니까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편한 나무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